이어지는 소식은 매주 우리 지역에 펼쳐지고 있는 풍성한 공연 현장을 소개해드리는 문화플러스 시간입니다. 어떤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공연과 전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충청대학교 실용음악과 최동규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공연 소식 준비하셨어요? 오늘 공연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단어를 하나 떠올려 볼까 하는데요. 유망주라는 네. 단어, 그리고 또 신예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유망주 신예.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샛별 이런 느낌 들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커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맞아요. 이런 거 생각하게 되면 뭔가 기대가 되고 설레기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충북 오늘은의 리포터로 활동한 지 한 3년 조금 넘었는데 네. 아직까지 유망주라고 생각합니다. 유망주. 저의 어떤 멋진 모습을 앞으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커야 될 텐데. 기대가 됩니다. 네, 유망주. 네, 유망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분야에서 발전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신예라고 하면 또 새롭고 뛰어난 사람을 일컫는 단어인데요. 보통 우리가 흔히 어느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에게 저 사람도 신인 시절이 있었어. 저 사람은 신인 때부터 장래가 촉망되고 유망했지. 네. 뭐 이런 단어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조성진 군 같은 경우도 네. 신예 때부터 굉장히 촉망받는 연주자였었고요. 오늘 이 유망주와 신예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연주의 현장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오늘 전해드리는 소식에 특별히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새롭고 또 뛰어난, 앞으로 잘 될 듯한 희망과 전망을 가진 연주가들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우선 이들을 한자리에 모은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유망신의 초청음악회는 충북음악협회하고 우리 충북도립경악단이 같이 기획을 해서 전국 콩쿠르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 부문별로 대상, 최우수상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우리 교향악단에 와서 다시 오디션을 거쳐서 그 중에 선발된, 그러니까 최정예 학생들만 저희 도립교향악단하고 협연할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클라리넷의 이지유, 바이올린은 오송현, 피아노 박지호, 첼로 최아현이 충북도립교향악단에게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망신예들의 감회를 들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바이올린을 9년 정도 배우고 있고 현재 예원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오송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도립교향악단과 함께 연주를 하게 된 10년차 첼로를 배우고 있는 최아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리넷을 귀여워요. 하고 있는 고등학교 5학년 이지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금 피아노를 듬직해 7년 보이네. 정도 배우고요. 지금 현재 국민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박지호라고 합니다. 사실 제 첫 협연은 충북도립교향악단 그리고 양승돈 선생님과 함께 했었는데요. 그때는 좀 어려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무대를 정말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또 재밌게 하다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 연주예요. 솔직히 제 최종 꿈도 저 자리에 서는 거기 때문에 저도 지금은 저 혼자 되게 연습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저분들처럼 저 자리에서 저 같은 학생 협연 반주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신예들과 충북도립교향악단이 만드는 무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유망주들의 독주에 충북도립교향악단이 발맞춰 나가는 공연. 그 프로그램 소개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 라흐마니노프나 드볼자 첼로 콘체르토 같이 굉장히 그 피아노, 첼로 분야에서 가장 아주 스케일도 크고 가장 낭만적이고 그런 곡들도 우리 솔리스트 학생들이 연주를 하게 되고요. 또 BOT 바이올린 콘체르토, 그거는 아주 굉장히 아주 고전적인 곡이지만은 굉장히 테크닉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꼭 그 바이올린 하는 학생들이 꼭 거쳐가야지 될 그런 곡이 되겠고요. 그런 곡들을 우리 어린 친구들이 연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너무들 연주들을 잘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번 연주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을 만나봐야 할 차례인지 모두 알고 계시죠? 시간상 2개의 작품을 어렵게 골랐습니다. 문화플러스의 공연 미리 보기, 클라리넷과 첼로 유망신예의 연주, 지금 시작합니다. 아, 상쾌해져요. 클라리넷 소리 네. 굉장히 좋죠. 네. 야, 대단하네요. 네. 연주하는데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여기서 더 보여드린다면 그건 미리 보기가 아니겠죠? 자신의 무대에 찾아올 관객들을 만날 날을 기다리는 신예들의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꿈이 클라리네티스트인데요. 이번 연주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같이 연주하는 친구들하고는 조금 나이가 있어서 사실 그 친구들이 너무 잘해서요. 제가 좀 자신감이 없을 것 같아 좀 걱정이 되긴 한데 아, 일단 그래도 듬직하게 저 최대한 잘. 네. 노력해서 좋은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박수 쳐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여러분이 찾아주시는 발걸음이 곧 큰 격려가 될 무대입니다. 충북도립교향악단의 기획연주회 2019 유망신예 초청음악회는 오늘 저녁 7시 30분 청주 아트홀에서 막을 올립니다. 네, 이 화면을 통해서 신예 4명을 만나봤습니다. 정말 실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녁에 공연이 있다고 하니까 가시는 분들 많이 설레실 것 같아요. 네, 이 연주자들의 눈빛에서 그 열정이 또 느껴지기도 했는데 유망 신예를 만나볼 수 있는 연주회, 이게 이제 충북 도립교향악단이 기획한 거잖아요. 네. 그 기획에 담긴 의미가 참 멋지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도립교향악단의 1년 기획연주 그 스케줄을 보면 정말 다양한 컨셉의 기획연주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유망신예 초청음악회가 되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전국에서 지원을 한 친구들을 1차적으로 선발을 해서 다시 지난 6월에 그 친구들이 충북도립교향악단의 오디션을 또 거쳐서 최종 선발된 친구들이 그렇군요. 오늘 이 무대에 서는 친구들입니다. 그 학생들에게 교향악단과의 협연 무대가 주어진다는 점은 관객분들에게도 그리고 무대에 서는 연주자분들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나이를 살펴봐도 초등학생, 연주자들이 또 중학생, 대학생까지 정말 다양한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개개인을 보시면서 아직은 전문 연주자가 아닌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이들 나이에 못지않게 지금 콩쿠르 입상 경력이나 정말 다양한 무대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 4명의 연주자의 연주가 기대되는 무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화면에서 아이들이 이제 잠시 연주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네. 야, 보니까 카리스마도 느껴지고, 맞아요. 어릴 적 좀 제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또 여기서 이런 포인트가 멘트도 나오니까 아닌데. 너무 원성을 사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뭐 이렇게 큰 오케스트라와 네. 공연을 하고 또 이제 연주를 해도 전혀 네. 기죽지 않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그 뭐 어릴 때 모습은 모르겠지만, 네. 네, 그 유망신예 연주자 친구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또 경험들이 있고 열심히 연습을 하다 보니까 기죽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도립교향악단 단원들이 현장에 가 보니까 네. 엄마 미소, 아빠 미소를 또 날려주시면서 네. 응원을 하시면서 함께 연주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클라리넷의 이지우, 바이올린의 오송현, 피아노의 박지호, 첼로 최하연 이렇게 4명이 각자의 솔로 악기들을 연주하면 또 도립교향악단이 그에 맞춰서 하모니를 이루어주고요. 네. 이런 형태로 연주하는 서로의 협연을 우리가 콘체르토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번 연주회의 주가 될 그런 형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하나 배웠네요. 콘체르토. 콘체르토. 예. 네. 이 솔로 연주가 심금을 울리기도 네. 하고 또 이를 중심으로 확장되는 이 오케스트라의 하모니. 이게 바로 이 콘체르토가 가진 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네, 이 맞습니다. 공연에서 또 어떤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지 플러스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문화플러스에서 콘체르토 교향곡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케스트라의 그 기행 연주에 이번 연주에는 오케스트라의 매력도 느끼실 수 있지만 관악기, 현악기, 그리고 건반악기라고 할 수 있는 피아노까지 등장을 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악기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고요. 네. 또 연주의 막을 여는 그런 기악곡인 서곡, 모차르트의 서곡으로 시작을 해서요. 베버의 클라리넷 교향곡 E 플랫 메이저 작품,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비오티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22번 1악장, 또 대중들에게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 네, 그 2번 3악장 작품이 이어지고요. 네. 네. 라흐마니노프 콘체르토는 아마 들어보시면 멜로디를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아. 마지막으로 대곡 중에 하나인 드보로작의 첼로 협주곡, 이렇게 와. 무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이제 궁금한 것이 교향 악단만의 연주를 들어볼 수는 없는가? 이런 교향곡은 있나요? 네. 어떻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네. 교향악단의 연주인 만큼, 그리고 이번에는 또 문화플러스에서도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표제 음악을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교향악단의 연주와 그 시, 문학적인 시를 표현한 교향시라는 작품 형태를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 교향시 중에서도 리스트가 작곡한 교향시가 13곡의 작품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중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3번 작품을 이번 충북도립교향악단의 멋진 해석과 연주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공연 당일이기 때문에 우리 유망주들, 이 신예들이 공연을 앞두고 굉장히 좀 마음이 떨릴 것 같은데 네. 저희 문화플러스에서 응원을 네.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또 학생들 음악을 지도하고 있다 보니까 그 응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연주회에서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 군도 아까 신예 시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4명의 연주자들이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정말 연주자들로 거듭나서 저희들이 유망신의 연주회 때 봤었는데 저분들이 이렇게 거장이 됐어. 이런 딱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연주자들로 성장하기를 또 응원하고 충북도립교향악단의 앞으로의 행보에도 큰 기대와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충북 도립교향악단의 기획 연주입니다. 유망신예 초청음악회는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청주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가셔서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네. 또 응원도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어서 전시 소식도 챙겨볼게요. 충북문화관 숲속 갤러리로 떠나봅니다. 우리나라에는 산이 참 많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산 중에 여러분은 어디를 걸어보셨나요? 그리고 어떤 산을 마음에 품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를 화폭에 담은 작가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라는 것은 비단 길을 걸어가는 뜻도 있지만 저의 예술가로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설악산, 알프스, 히말라야 등 각 산의 특색과 계절마다 피워지는 야생화, 그리고 어릴 적에 듣던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제 전시회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미지의 세계는 늘 나를 꿈꾸게 하고 가슴을 설레게 한다. 이상미 작가는 이 문장이 곧 그녀의 작업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상미 작가가 산길을 걸으며 느꼈던 그 감정을 여러분도 미술관을 걸으며 또 작품을 들여다보며 공감하는 것이 이번 전시의 관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제 작품은 리얼하게 예쁘게 그린 게 아니라 큰 터치, 거칠은 마티엘과 단순함을 추구해서 자연의 야생미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그림을 통해서 힘든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정서적인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작품을 바라보며 일렁이는 마음과 감정, 바로 설렘이겠죠. 이상미 작가가 그린 산은 여러분의 설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북문화관 숲속갤러리에서 이번 주말까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미 작가의 지난번 개인전 제목이요. 길을 가다 미얀마였다고 합니다. 네. 그때는 이제 부처처럼 삶을 살아가는 미얀마 사람들을 그렸고요. 이번 전시 길을 가다 산에서는 자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순환의 길을 그려냈다고 하네요. 네, 이런 주제를 담은 이상미 작가의 작품을 보면요. 그 산도 있고요. 호랑이도 많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뭐 요즘 흐리고 네. 습하기도 하고 더운데요. 맞아요. 숲속 갤러리 가셔서 이 작품을 통해서 초록의 여름을 많이 만끽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문화 감성을 더하는 문화플러스 함께했습니다. 네. 충청대학교 실용음악과 최동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선 리포터도 고생 많았습니다. 예. 네, 이번 주말 충북에는 어떤 공연과 문화 소식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네. 충북 조각협회의 정기전이 쉐마 미술관에서 8월까지 진행됩니다. 큐레이터에게 직접 듣는 호서의 마한부터 백제로 이어지는 역사 이야기, 국립청주박물관 청명관 기획전시실에서 오늘 오후 4시 30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무료 공연입니다. 극단 해풍의 연극 북극여우 까망이가 내일 오후 2시에 증평문화회관에서 막을 올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방송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이 여름을 더욱 달콤하게 만들어줄 옥천포도 복숭아 축제 현장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여름하면 뭐니 해도 바다죠. 울산의 여름바다를 만나봅니다. 월요일마다 찾아가는 이슈 톡톡에서는 일본 불매운동과 업무 방해를 주제로 오원근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연말에 개관을 했습니다. 네. 국립현대미술관 몇 번이나 다녀오셨는지 궁금한데요. 국내 유일의 개방 수장고로 정말 미술관으로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만 가셨을 때는 작품을 완전히 감상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네. 옛 연초 제조창이 문화제조창 C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것에 발맞추어서요.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은행 개방 수장고를 전면 개편했다고 하네요. 네, 124점의 작품이 새롭게 공개가 되는데요. 네. 또다시 또 우리에게 어떤 보는 즐거움을 가져다 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야외 활동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미술관으로 가족 나들이 함께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지원 아나운서의 휴가로 이번 주 윤기옥 아나운서와 함께했는데 일주일 제가 함께했습니다. 네. 이제 뉴스에서 뵐 수 있겠군요. 네, 저녁에 봐주시고요. 네. 다음 주부터는 최지연 아나운서가 다시 충북 오늘은의 또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최지원 아나운서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